오늘은 2차전지 관련 분야 중에 비교적 좀 덜 알려진 이 전구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,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해당 아이템을 활용한 이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합시다. 아마 이 현재 2차전지 쪽으로 이 유명한 종목인 이제 LNF나 에코프로 같은 기업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했거나, 혹은 E&D라는 기업에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이 전구체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개념을 이해하고는 계실 텐데요.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전구체를 살펴봐야 하는 것일까요?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를 기점으로 2차전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, 이 안에서 이 양극재의 핵심 원료라고 볼 수 있는 이 전구체 역시도 동반해서 수요가 늘어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전구체는 이 양극재 내에서 원가 비중이 약 70% 정도인데, 최근 양극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입 금액 역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구체의 수입 대부분을 현재는 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. 특히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 시장의 90% 정도라고 하니, 만약에 이 중국 무역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양한 정치적 리스크가 발발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급 리스크 역시 비례해서 커지는 만큼 국내 업계들은 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 미래의 전구체 시장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서 안정적인 수급을 할 수 있을까인데요. 왜냐면 이 양극재 생산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원료 공급이 불안정하다, 안정적이지 않다 라고 하면 양극재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, 이 더불어 2차전지와 그 너머의 완성품인 이 전기차 수급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이 전구체 산업을 최근에 더 주목하게 된 포인트로는, 이 전구체는 그냥 단순하게 이 양극재의 원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 수반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구체는 양극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%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말은 결국에 이 전구체가 고품질이 되면 될수록 이 양극재의 품질 역시 높아진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. 배터리의 성능을 더욱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이 전구체 투자도 빼먹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. 따라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 국내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활발한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전구체, 이 뭔가 생소한 단어인 전구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. 사실 이 전구체는 이 양극재에만 쓰이는 특정 원재료의 이름은 아니고, 이 어떤 물질 대사나 화학 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이 되기 직전의 단계의 형태의 물질을 뜻합니다. 그래서 이 전구체라는 단어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산업 내에서도 이 전구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,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 내에서 이 단백질의 전구체는 아미노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2차전지 이 양극재 파트 내에서는 NCM, 즉 니켈, 코발트, 망간을 포함해서 총 5가지 종류의 구성 물질들이 있는데요. 이런 각각의 물질들이 전구체가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전구체는 이 2차전지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,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서 보면 좋을까요?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2차전지 내에서 양극재의 원가 비중은 전체의 약 40% 정도라고 하는데, 이 가운데 전구체의 비중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%가량이라고 하면, 그걸 2차전지 전체 비중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전구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 30%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. 양극재의 비중이 40%, 그리고 전구체가 이 양극재의 비중에서 70%라고 치를 대입을 해보면 28%가량이죠. 따라서 이 30%나 차지하는 이 전구체가 만약 중국 내부 사정이나 환율 문제 등으로 인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단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기차 가격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구체의 안정적인 원료 조달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. 이에 더해서 현재 2차전지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바로 원가 절감인데요. 현재까지도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바로 이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으로, 이 배터리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선 30% 비중을 차지하는 전구체의 원가 절감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꼽힙니다. 또한 이 양극재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속도 면에서도
뒤처지면 안 되겠죠. 왜냐면 사실 이 전구체를 학습하다 보면 단결정, 다결정 같은 용어들이 나와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, 쉽게 말해서 이 전구체라는 기술력이 개선이 되면 될수록 성능은 기본이고,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는 고체 배터리, 즉 전고체 배터리의 도입 속도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, 현재 이 전구체는 배터리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, 무엇보다도 이 전구체를 활용한 양극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내 양극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 전구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 빠르게 이 시장의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양극재, 더 나아가 2차전지 섹터를 끌어올리려면 이 전구체가 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.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메인 플레이어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? 일단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먼저 이 원료를 재련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이건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. 여기에는 중국의 거린메이, 그리고 화유코발트라는 기업이 있고, 중국 기업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이유는 이 중국에는 이 전구체의 원료가 되는 히토류 자원이 많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 부류로는 이 양극재 기업이면서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있는데요. 여기에는 국내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, 그리고 포스코케미칼, 그리고 에코프로 GEM 등이 있고, LNF의 자회사인 JH케미칼이 이에 해당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구체만 판매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. 이 역시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, 한편으로 내년부터 이 국내에 앞서 말씀드린 E&D라는 기업의 경우에 이 전구체 부문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E&D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한번 다룬 영상에서 한번 깊게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, 이전 영상을 찍을 당시에도 이 전구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달을 해드렸고, 시간이 지나고 와서 현 시점에는 더욱더 그 기대감이 팽배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 전구체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대립경과 소립경으로 분류가 되는데, 소립경처럼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양극재 성능의 중심인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. 그리고 이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이 높아지는데요. 현재 이 국내에서 이 소입경 전구체 개발 완료를 한 기업은 E&D가 유일하기 때문이죠. 물론 최근에 이 코스모 신소재가 해당 시장에 진입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지만, 바로 이 즉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당분간 E&D가 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쇼타임이 마련되지 않았나 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. 이에 더해서 E&D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용 전구체 기술도 이미 확보를 하면서 현재는 이 국내 양극재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과 품질 인증을 진행 중에 있는데, 최근에 포스코케미칼, LNF가 공격적으로 양극재 캐파 증설을 한 걸 보면 이들 기업과 인증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. 그리고 만약 이 하이니켈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기존 코발트의 함량이 높았던 시절보다 원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수익성 역시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 이 가장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현재 양극재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 이후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기는 한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내년부터는 이 음극재 중심으로 2차전지 시장이 또 한 번 레벨업을 할 거다, 음극재 시장이 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 라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. 만약 이 이야기대로라면 하이니켈 이후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그 공백기, 그 시점에서 양극재의 업사이드가 막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. 하지만 이런 우려를 하기에는 아직은 양극재 시장이 양적 성장의 모습만 보여줬을 뿐, 질적 성장에 따른 이 전구체의 성능과 안정적인 수급에 또 한 번 이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때는 이 리레이팅이 되는 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이 전구체를 중국이 아닌 국산화가 가능하고 이 내재화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전구체와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저희 채널에 다수의 영상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.
조금 더 이해관계가 필요하시다면 다른 영상들도 참고를 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의 댓글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링크들을 첨부해 놨는데요. 저희가 직접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